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내일이면 꼭 100일이 됩니다. 사건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묵살했던 학교 관리자와 가해 학부모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숨진 교사의 순직 처리도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겨진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4년간 시달리다 지난 9월 스스로 세상을 등진 40대 초등교사 A씨. 내일이면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지만 아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란 A씨 요청을 묵살했던 학교 관리자들에게 최근 징계 결과가 통보됐지만 이들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종 징계 확정까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두 달 안에 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학부모 8명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수사와 징계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많이 좀 답답했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뾰족히 없지 않느냐. 교사 노조와 유족 측이 요구하는 A씨의 순직 인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학부모 민원이나 고소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최근 5년간 교원 순직이 받아들여진 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내가 교육활동 중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 직후 미온적인 태도로 비판을 받은 대전교육청이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 수를 4배로 늘려 학교에 배정하는 등 뒤늦게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점입니다. 17분이 법률 지원을 해주셨는데 더 확대를 해서 총 65분의 위촉 변호사님을 더 모셔서 교사노조가 A씨의 순직 인정 탄원서를 공무원 연금공단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서울 서희초 교사의 순직 심의가 미뤄지면서 A씨의 순직 처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의석수로 볼 때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표를,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합숙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며 폐지에 반대해왔습니다. 조례안이 가결됐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제2 요구를 할 경우 도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하는 만큼 실제 폐지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 2명이 또래 18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가해 학생들이 SNS에 피해자와 친구들에 대한 욕설과 함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겠다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담임교사도 2차 가해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세부 조사 과정을 밝히긴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래 친구를 성폭행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고교생들이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16살 A군 등 피고인 변호인 측은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군의 경우 경계성 지적 장애를 알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했고 18살 B군 측도 공범들에게 성폭력 행위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고생을 감금한 채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종과 충남 지역도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은 전국적인 하락세와 달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여파로 늘어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집값 하락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충청권의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세종시가 지난주 마이너스 0.09%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2%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마다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대평동과 다정동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충남 지역도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세종과 충남 지역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달엔 상승세에서 이달 초 보합세로 그리고 이번 주 0.01% 상승으로 오름세로 전환됐습니다. 대전의 다가구 주택 위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는 경우가 늘면서 하락세를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가격이나랄지 거래량의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가구 주택에 가려고 했던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로 이전하면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아파트로 매수에 가담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매매가와 달리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05% 오르며 21주째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전세가 역시 세종, 충남과 대전이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각각 0.10%와 0.03% 떨어졌지만 대전은 다가구에서 아파트 전세로 갈아타는 거래가 늘면서 0.16% 올라 전국에서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가주택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아파트 전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게 돼서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과 충남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세가 연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대전은 전세 사기 여파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당분간 매매가와 전세가가 보합세 내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3분쯤 아산시 은북면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용 실리콘 파우더 공장에서 집진기 수리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불은 내부 17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직원 46살 한국인 남성이 숨지고 베트남 국적의 외부 수리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에는 대전 유성구 장동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47살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압력 실험 중 설비가 폭발하며 크레인이 떨어졌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6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무창포 졸음쉼터 인근에서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9살 여성 1명이 크게 다치고 43살 남성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서가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달아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콜버스가 천안 직산읍에서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승객이 호출하면 지정된 정류장으로 버스가 달려가는 시스템으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버스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천안 직산읍의 한 마을, 버스 정류장 앞에 주민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버스를 부릅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 탑승 인원을 입력하고 호출하자 금세 차량이 배정됩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신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귀가할 때 버스를 한번 놓치면 배차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이용해보니까 이제는 택시 타지 않고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행 시간표에 맞춰 정해진 노선을 도는 일반 버스와 달리
승객이 호출하면 달려오는 콜버스가 천안 직산읍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에 승객이 직접 연락하면 탑승과 하차 정류장 사이 노선이 실시간 만들어집니다. 이용 도중 다른 승객의 콜이 있으면 유동적으로 노선에 반영돼 동승자가 생깁니다. 천안 콜버스는 15인승 4대가 오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2사 산업단지에서 직산역, 서북구청을 운행합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고 수도권 전철 환승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버스 회사는 45인승 버스에 승객을 한두 명 태우거나 빈차로 운행하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승객 입장에선 버스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고 버스에 탈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농촌에 노선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 들어가던 것을 부르면 즉시 가는 그 시스템이라 훨씬 더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콜버스 도입으로 일평균 시내버스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노선 운행을 통해 이동 수요와 효과를 분석한 뒤 운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서산시가 서산 버스터미널과 읍면을 오가는 전세버스와 관용차 등 차량 17대를 대체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1시간을 넘겼던 배차 간격이 오늘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읍면 소재지 간 이동은 택시 50대가 투입돼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 측에 2번째 운행 재개 명령을 내리고 재차를 불응할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서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산시와 서령버스가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공연가도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이번 주말 따뜻한 식물원 온실과 공연장에서 연말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트앤컬처 조혜원 기자입니다. 중세 수도사의 정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식물원에 들어서자 마법에 얽힌 흥미로운 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치유 효과와 독특한 향기를 지닌 허브류와 함께 마법의 식물로 널리 알려진 맨드레이크와 벨라돈나, 투구꽃 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원 곳곳에는 초록과 빨간색의 선명한 잎색깔로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포인세티아가 연말 분위기를 한껏 풍깁니다. 해리포터 외전인 신비한 동물사전의 이름에서 따온 전시, 신비한 마법의 식물사전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데 저희 수목원에서 이 식물 전시된 공간들을 보시면서 식물 다양성의 중요성, 그 생태계의 중요성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제와 앉은 곳을 소재로 과거 마을 공동체 민간신앙의 의미를 조명하는 기획전 우리 동네에 신이 산다. 영상과 전시품을 통해 전통사회 속 민간신앙을 탐구하고 소유자성 종종변화 여도 합신하신 불복 신과 인간이 공존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앉은 곳이 갖고 있는 음악성과 미술성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작품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좀 감상하시면서 우리 전통 문화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상스 특유의 단아한 고전미가 돋보이는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 영화 폴라익스프레스의 사랑스러운 OST를 고서구 예술감독의 지휘로 선보이는 대전시립청소년 합창단의 공연도 대전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와 대전경찰, 대전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3곳과 충남대학교 병원 등이 참석한 2023년 하반기 아동학대 예방 민관실무협의체 회의가 오늘 대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각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올해 사업에 대해 돌아보고 조만간 완료될 대전형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등 내년도 아동학대 예방 사업들을 공유하며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시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103개 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48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6%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3%, 중학교 1.2%, 고등학교 0.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장난과 학교폭력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